자이언츠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들이 있습니다. 달콤하지도 쓰리쓰지도 않은 그저 현실 그 자체인 이야기들을요. 10연패, 이 숫자가 우리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저는 압니다. 22년 만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 기록이 얼마나 무겁게 우리 어깨를 짓눌렀는지도요. 하지만 잠깐만요. 정말 모든 것이 절망적일까요? 최근 벌어진 일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과연 모든 것이 감독의 잘못일까요? 투수 교체가 정말 늦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젊은 투수 이민석의 고군분투, 선발에서 불펜으로의 전환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상대팀 LG의 시각에서 바라본 우리의 모습, 마지막으로 김원중이 보여준 그 처절한 리벤지 스토리까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0연패 속에 숨겨진 다스타까지 진실을,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의 실마리들을요. 첫 번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는 그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모든 것이 감독 탓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경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왜 저 타이밍에 투수를 교체하지 않았을까?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0연패의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수 교체가 늦었다고 팬들의 빠른 성급함은 이해하지만 현실은 잔혹합니다. 한화 이글스의 김경문 감독과 롯데 자이언츠의 김태형 감독, 이 두 감독이 최근 받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나요? 한화의 5연패, 롯데의 10연패,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두 감독에 대한 질타의 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왜 투수 교체를 그렇게 늦게 했냐? 감독의 판단 미스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감독들의 잘못일까요? 야구에서 감독의 도박은 항상 결과로 판단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투수 교체 타이밍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늦었다는 비판은 패배 이후에 항상 따라오는 단골 메뉴죠. 하지만 최근 한화와 롯데의 연패는 단순한 늦은 교체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한화는 두산전에서 선발 류현진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6회까지 83구밖에 던지지 않은 에이스를 7회에 데려오는 것이 과연 무리한 선택이었을까요?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7구 만에 만루 홈런을 포함한 4실점을 허용하며 무너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한 현실은 사용할 수 있는 불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동주의 부상과 폰세의 갑작스러운 부진으로 선발 로테이션이 꼬였어요. 대체 선발들은 하나둘씩 무너져갔고 불펜은 리그에서 3번째로 많은 이닝을 소화하며 이미 지쳐 있었죠. 심지어 장거리 투수들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김경문 감독이 류현진을 유지한 선택이라기보다는 강요에 가까웠습니다. 롯데의 10연패 역시 투수 교체 타이밍 논란의 전형적인 사례죠. LG전에서 6대0 리드를 날린 과정이 과연 흥미롭지 않나요? 오스틴의 홈런 이후 정현수를 내렸다면?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선발 이민석은 5회까지 완벽한 투구를 했지만 6회에 갑작스럽게 무너졌어요. 대타로 올라온 정철원은 이미 전날 폭투를 범한 불안한 투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좌타자 상대 원칙에 따라 투입된 정현수 역시 백투백 홈런을 허용하며 무너졌어요. 더 빠른 교체나 더 확실한 선택지가 있었다 해도 팀은 지속적으로 그를 저버리고 있었거든요. 김경문과 김태형, 이 두 감독 모두 투수 교체 타이밍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결정은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지쳐버린 불펜, 제한된 선수층, 대체 인력의 부족이라는 현실이 만들어낸 불가피한 선택들이었어요. 물론 감독은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막판 한 박자 늦었다는 표현에는 항상 결과론적 사고의 기준이 따라다녀요. 다른 선택을 했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있었을까요? 현재 한화와 롯데는 단순한 교체 타이밍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현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모든 것이 감독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진실이 있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감독과 선수들을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한 젊은 투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선수의 이야기를요, 오늘은 쉽게 가나했는데 경기 후 누군가가 내뱉었을 법한 이 한마디,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을까요? 21일 잠실에서의 경기 초반 5이닝 동안 롯데 팬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민석이었죠. 이윤바우 루살의 이 젊은 투수는 LG의 강력한 타선을 상대로
5이닝 동안 무실점 호투를 펼쳤습니다. 2회에는 정말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어요. 1사 후 김현수와 오지환의 연속 안타, 그리고 박동원의 진루타로 1사 2-3루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지만 구본혁을 땅볼로 돌렸으며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쳤거든요. 3회 말 문성주에게 안타를 허용하고 4회 말 오지환에게 볼넷을, 5회 말 박혜민에게 볼넷을 내줬지만 이민석은 모든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그의 96구 투구, 포심 패스트볼 63구를 중심으로 슬라이더 13구, 커브 19, 체인지업 쉘구를 섞으며 LG 타선과 맞섰어요. 포심 패스트볼 최고 구속은 153킬러리. 젊은 투수다운 힘있는 공이었죠. 하지만 6회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오스틴 딘의 안타와 문봉영, 김현수의 연이은 볼넷으로 무사 만루 상황을 자초하게 된 거예요. 5이닝 동안 완벽하게 막아냈던 그 투구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이민석은 불펜 투수 정철원에게 마운드를 넘기고 이날 경기를 마쳤어요. 하지만 승계주자들이 LG 오지환과 구본혁의 적시타로 홈을 밟으면서 이민석의 최종 실점은 3점으로 기록됐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경기 전 이미 이민석의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이민석 본인으로서 많이 던지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민석이한테 항상 많은 이닝을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이민석의 부진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했죠. 초반에 전력 투구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데 한두 경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민석은 올 시즌 15경기에서 2승 5패 평균 자책점 4.82를 기록하며 롯데 선발진의 한 축을 맡고 있지만 다소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8월 들어서는 3경기에서 3패를 내리쌓았고 평균 자책점도 8.36으로 올라가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9월에는 경기가 많지 않은 롯데 입장에서 가을 야구를 향해 감보아 박승 벨라스케즈 나균안으로 이루어진 4선발 로테이션을 구성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는 곧 이민석이 자연스럽게 불펜진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2살의 젊은 투수가 선발에서 불펜으로, 이것이 정말 올바른 선택일까요? 아니면 이민석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선발에서의 부담감에서 벗어나 불펜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면 이민석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날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펼친 이민석이 불펜에서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민석의 불펜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젊은 투수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여전히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이 젊은 투수를 응원해주시는 마음 좋아요로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팀의 시각에서 본 우리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상대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놓쳤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일 잠실에서 롯데와 맞선 LG 트윈스.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이 경기는 어땠을까요? LG에게 이날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에이스 요니 지리노스가 일찌감치 공략당하며 경기 초반 분위기를 완전히 넘겨줬거든요. 1회 초부터 2개의 안타와 사사구, 도루와 희생타까지 허용하며 2실점, 3회에는 선두타자 고승민과 빅터 레이에스에게 연속 안타를 내주고 거기에 수비 실책까지 나오면서 실점을 추가했어요. 4회 초에는 신예 이호준에게 프로 데뷔 첫 홈런을 허용했고 5회에는 2아웃 후 노진혁에게 좌측 담장 상단을 직격하는 3루타, 후속타자 나승엽에게 우전 적시타를 맞았죠. 결국 지리노스는 5이닝 8피안타 1피홈런 6실점 5자책점이라는 참담한 성적으로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LG의 믿을만한 마무리 유영찬이 앞선 2연투와 멀티이닝 소화 여파로 이날 경기에 등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최근 LG 불펜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김영우도 지난 1, 2차전 2연투로 인해 사실상 등판이 불가능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LG의 진짜 저력이 드러났습니다. 6회 초 마운드에 오른 최채흥이 1사 2루 득점권 위기를 더블 플레이로 넘겼어요. 7회에는 1사 1루 상황을 넘겨받은 장현식이 안타와 볼넷을 추가로 내주며 만루 위기를 자초했지만 나승엽을 상대로 6-4-3 병살타를 유도하며 실점 없이 이닝을 정리했죠. 8회 초에는 백승현이 등판했는데 이호준에게 스트레이트 볼넷, 박찬영에게 우익수 방면 2루타를 내주고 2사 취3루 위기에 몰렸어요. 이때 급한 불을 끓여 올라온 김진성이 고승민을 1루수 땅볼로 잡고 이닝을 끝냈습니다. 김진성은 9회 초에도
마운드에 올라 롯데 타선을 3자범퇴로 잠재웠어요. 연장전에서도 LG의 불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회 초에는 좌완 함덕주가 손호영을 땅볼, 한태양과 이호준을 연속 삼진으로 잡고 세 타자로 이닝을 정리했고, 11회 초에는 이정용이 대주자 장두성을 2루에서 잡고 고승민까지 중견수 뜬공 처리하면서 팀의 패배 가능성을 0으로 만들었죠. 결과적으로 LG는 최채응, 장현식, 백승현, 김진성, 함덕주, 이정용 등 6명의 불펜 투수로 6이닝을 실점 없이 틀어막았습니다. 에이스의 부진과 마무리의 부재,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무승부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LG의 저력이 정말 무섭지 않나요? 더욱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대전에서 두산 베어스가 한화 이글스를 13구로 제압하면서 선두 LG와 2위 한화 간의 격차는 4.5경기로 벌어졌어요. LG로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은 셈이 된 거죠. 반대로 롯데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6대 0으로 앞서던 상황에서 상대의 에이스를 조기 강판시켰고 상대의 마무리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LG가 이렇게 강력한 불펜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LG를 상대로 6대 0까지 앞설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롯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더 중요한 것은 길어지는 연패의 터널 속에서도 롯데는 조금씩 빛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날 5선발 이민석은 5회까지 무실점 피칭으로 상대 외국인 1선발을 압도했고 8월 월간 타율 꼴찌의 타선은 11안타를 몰아쳤어요. 갑작스러운 옆구리 부상으로 이탈한 전민재를 대신한 백업 유격수 이호준은 데뷔 첫 홈런을 쏘아 올렸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정말 절망적이기만 한 상황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선수들을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정말 감동적인 한 선수의 리벤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5일 전 부산에서 벌어진 그 악몽을 기억하시나요? 삼성전에서 7대 3으로 앞서던 상황, 8회 1사 만루에서 등판한 한 선수가 김영웅에게 만루 홈런을 허용하며 7대 7 동점을 허용했던 그 순간을요. 포크볼만 8개를 연속으로 던지다가 마지막 18구째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아픈 기억. 그 선수는 바로 김원중이었습니다. 하지만 21일 잠실에서 김원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투구는 롯데가 11연패에 빠지는 것을 막아낸 구원투였죠. 9회 말 마운드에 오른 김원중, LG의 강력한 타선을 상대로 해야 했습니다. 선두타자 김현수에게 던진 초구 직구 후 무려 11개 연속 포크볼로 오지환과 박동원을 삼진으로 돌려 세웠거든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10회 말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혜민, 박관우, 문성주가 연속 안타로 순식간에 1사 만루를 만들었어요. 박혜민과 문성주는 초구를 공략했고 박관우는 3구 만에 안타를 신고하면서 잠실 야구장의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타석에 들어선 타자는 지난해 LG 구단 최초의 KBO 타점왕을 수상한 오스틴 딘이었습니다. 더욱이 오스틴은 이날 이미 좌월 솔로포를 포함해 3안타를 때려내며 물오른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었어요. 1사 만루. 이 상황에서 오스틴을 상대해야 하는 김원중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5일 전 부산에서의 악몽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김원중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초구 포크를 던진 후 직구 2개로 2스트라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3연속 포크를 구사했죠.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낙차 큰 포크. 이 공이 만들 수 있는 결과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볼넷 아니면 헛스윙 삼진. 1볼 2스트라이크에서 2개의 포크가 볼이 되면서 풀카운트가 됐을 때 정말 이대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포크가 홈플레이트 정중앙으로 정확히 떨어지는 순간 오스틴의 방망이가 크게 헛돌았고 환호성이 나온 쪽은 1루가 아닌 3루 관중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타자는 오스틴과 함께 백투백 홈런을 날린 문보경이었거든요. 김원중은 포크 직구를 던져 1볼 2스트라이크 유리한 볼 카운트를 잡았고 또다시 포크 2개를 영어프 던져 이번에는 땅볼 타구를 유도했습니다. 유격수 이호준이 홈이 아닌 2루 베이스를 터치하며 이닝을 종료했죠. 김원중의 쉬이닝 33구 투구, 3피안타 무사사구 3탈삼진 무실점이라는 완벽한 성적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17일 부산 삼성전과 21일 잠실 LG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볼배합이었습니다. 포크 일변도였던 17일과 달리 이번에는 직구도 적절히 섞으면서 타자들에게 고민을 안겼거든요. 김태형 감독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김영웅기 웬만한 공에 다 따라 나오는 스타일이라 포크를 던지게 했는데
선수에게 맡겼어도 됐을 것 같다. 원중이는 직구를 던지고 싶었던 모양이다. 감독 스스로도 5일 전의 선택을 아쉬워하며 선수를 감쌌어요. 어떻게 보면 감독이 포크를 던지라고 지시한 것이고 나도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다고 자책했죠. 길어지는 연파의 터널 속에서도 롯데는 조금씩 빛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5선발 이민석은 5회까지 무실점 피칭을 하며 상대 외국인 1선발을 압도했어요. 8월 월간 타율 꼴찌의 타선은 11안타를 몰아쳤고 갑작스러운 옆구리 부상으로 이탈한 전민재를 대신한 백업 유격수 이호준은 데뷔 첫 홈런을 쏘아 올렸죠. 5일 전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무승부를 만들어낸 김원중.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프로 정신이에요.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짜 프로의 모습이죠. 김원중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김원중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진짜 프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댓글로 김원중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선수들이 있어서 우리가 롯데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놓쳤던 그날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를요. 그날 잠실 야구장 3루 응원석에서는 부산 갈매기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6땡! 이 스코어가 전광판에 떠오른 순간 모든 자이언츠 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죠.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연패가 끝나는구나. 하지만 야구라는 스포츠는 정말 잔인합니다. 6대0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대6 무승부로 끝난 그 경기. 롯데 자이언츠의 10연패 탈출은 또다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LG전에서 벌어진 이 경기, 처음 5이닝까지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선발 이민석이 무실점 투구를 이어가고 타선은 착실하게 6점을 쌓아 올렸거든요. 응원석에서는 벌써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6회 말이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틴 딘의 안타, 문봉영과 김현수의 연속 볼넷으로 만들어진 무사 만루 상황.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다, 우리가 6점이나 앞서고 있잖아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LG는 달랐습니다. 오지환의 우전 적시타로 6대1이 되고 상대 투수의 폭투로 6대9가 되고 그리고 구본혁의 2타점 적시타로 순식간에 6대4까지 따라붙었거든요. 이 순간 경기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자이언츠 팬들의 함성은 점점 작아지고 LG 팬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7회 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스틴과 문봉영의 백투백 솔로 홈런으로 LG가 가볍게 동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6대6 이 스코어가 전광판에 떠오른 순간의 그 참담함이란, 롯데는 7회 초 1사 만루라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점만 더 뽑아도 분위기를 다시 가져올 수 있었는데 나승엽이 유격수 병살타로 잡히면서 기회를 날려버렸죠. 8회에도 2사 2-3루 기회가 있었지만 고승민이 1루 땅볼로 물러나면서 또다시 무득점. 경기는 결국 연장전으로 흘러갔습니다. 연장 11회까지 가는 혈투. 하지만 결과는 6대6 무승부였습니다. 58승 5무 5패가 된 롯데는 3위 SSG 랜더스와의 승차가 0.5경기로 벌어지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경기의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의 실마리들이에요. 현재 롯데는 58승 5무 55패로 4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3위 SSG 랜더스와는 0.5경기 차, 5위 KT 위즈와는 2경기 차. 아직 가을 야구의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날 경기에서 보여준 우리 선수들의 모습이에요. 김원중의 처절한 투혼, 이민석의 5이닝 무실점, 이호준의 데뷔 첫 홈런. 이 모든 것들이 10연패라는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창원으로 향하는 우리 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발 투수는 토종 에이스 박승, NC를 상대로 과연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롯데는 현재 역대급 연파의 기록인 2003년 백인천 감독 시절 15연파의 이후 22년 만에 10연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절망적이기만 한 상황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롯데 자이언츠는 지금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터널에는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반드시 빛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믿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포기할 수 없어요. 댓글로 우리 선수들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롯데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도 롯데의 모든 소식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박승의 창원 등판 결과는? 그리고 과연 연파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롯데 자이언츠와 함께하는 여정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부산 갈매기여 영원하라.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갑니다.